공개되자마자 대중들로부터 심각하게 문매를 맞고 있는 영화 조커 폴리아드. 그렇다고 해서 버릴 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조커2를 만들면서 토드 필립스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은 뮤지컬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의 서사에 집중하게 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유명한 씬, 곧 계단에서 조커가 혼자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의 인기를 더 확장시키고 싶다는 연출의 욕망 탓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레이디 가가를 캐스팅했다 한들 노래와 춤 장면을 좀 줄였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유불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호불호는 거의 8대2급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다소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아마도 그것은 작품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편의 관객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대중이 결국 영화에서 원하는 것은 카타르시스입니다. 이번 2편은 1편이 사이다 같았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고구마처럼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은 영화가 착시를 줄 망정,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래도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커 폴리아드는 그런데 그걸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영화가 리얼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토드 필립스는 어쩌면 액션 판타지였던 조커 1을 사회적 리얼리즘의 조커 폴리아드로 바꿔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감독은 늘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 사이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론과 대중과의 사이, 딱 그만큼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커2는 지성의 비관주의가 강한 반면 의지의 낙관주의가 심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흥행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조커1과 2에 나오는 조커의 이미지, 곧 호아킨 피닉스의 캐릭터가 앞에 그 수많은 배트맨 영화들의 조커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배트맨 조커는 처음엔 잭 니콜슨이었고 나중엔 히스 레저였습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는 배트맨에 의해 안면 근육이 마비돼 입술을 진한 화장으로 스스로를 웃는 모습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러던 조커가 히스 레저 때는 잔혹하고 끔찍한 사이코패스가 돼버립니다. 조커2의 주인공으로 일명 조커, 곧 아서 플렉은 지금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1편에서 5명을 죽였고 그 중 1명은 생방송 도중에 사살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며, 이런 상황이라면 사형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교도소 안의 간수들, 특히 그중 대장인 제키 같은 인물은 조커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나 있지만 철창 밖 세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대중의 상당수는 아서 플렉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리라는 이름의 방화범, 여성 재소자를 교회 교화 프로그램 과정에서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 조커의 분신임을 자처하고 그와 함께 둘이서 세상을 붕괴시키자며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할리퀸의 탄생이었습니다. 아서 플렉에게는 유일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한 명 있었는데 국선 변호인 메리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서 플렉의 살인 의지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탓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칩니다. 아서의 정신감정도 그런 점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 즉 조커는 메리언의 변호가 통하면 풀려날 수 있으며 5명을 죽였지만 정신병동에서 한동안 있다가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 메리언은 조커가 아니라 아서를 위해 전력 투구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아서 플렉을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결정론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고치면 인간을 치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아가 분열됐더라도 사회적 자아가 건재하면 개인들은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건강한데 사회가 갈기갈기 분열된 상황에서는 개인들에게도 그 화가 미치게 됩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개인들도 자아가 분열되고 사회적 자아도 분열된 쌍분열의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사회와 지금의 한국 사회,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중층적으로 자아 분열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조커 폴리아드가 보여주려 하는 것은 바로 그 우울증인 것입니다. 토드 필립스가 조커 1과 2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우울이 진화하는 사회의 종말일 것이며 그 정신병의 심각성을 나타내려 함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커 폴리아드는 눈여겨봐야 할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재미없다고, 한방이 없다고 툴툴댈 수는 있지만 무시하고 팽개쳐버릴 작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커는 결심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사형수 신세가 되며, 반대로 자신이 정신이상이라고 인정하면
밖에 있는 수많은 대중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할리 퀸인 자신의 여자 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서 플렉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국적으로 하게 되는 선택은 모든 파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이 정신 이상이 아니라고 진술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혁명을 원하는 밖의 군중들이 원하는 선택의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함, 그 모호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아서 플렉은 법정의 사람들 앞에서 메리언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 키스 장면은 이 영화의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집단지성을 보인다는 것도 일종의 착시이자 자비적인 모멘텀 같은 것입니다. 몇몇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대중을 혁명의 폭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중의 집단지성이란 환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대중은 우상을 필요로 하나 대중은 우상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착각하면서도 그 우상을 비인간화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우상은 동굴 속 벽화와 같은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동굴 벽화가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늘 달랐습니다. 대중은 우상을 쉽게 만들고 또 너무나 쉽게 그걸 파괴해버립니다. 조커 폴리아데가 그리려 했던 것은 바로 그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영화의 서사를 방해하는 툭하면 나오는 조커와 할리 퀸의 뮤지컬 장면은 역설적이면서도 당연하게도 이번 영화에서 가장 공을 들여 잘 찍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조명과 세트가 완벽하고 의상 분장도 뛰어나며 음악과 안무도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른바 인공미학의 절정이었습니다. 반면에 교도소와 법정실은 자연 조명에 가까워서인지 화면이 잿빛으로 나옵니다. 바깥은 늘 흐거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행복과 우울, 좋음과 나쁨의 대비가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조커 폴리아데의 두 인물, 조커와 할리 퀸. 특히 할리 퀸은 조커의 혁명성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적어도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꽤나 무정부주의적 영화인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옹호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h, I'm in trouble. We're gonna build a mountain.